자,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험지를 보면은 답은 다 아실 거고, 아니네, 안 풀었네, 큰일 났네, 이러시면 곤란해요. 자, 일단 몰라, 난 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가야 돼. 질문 5번 또 5, 6. 그래, 앞장 먼저 하자. 자, 이 5번 문제는 a-1x 더하기 a 플러스 3y-4는 0.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원래 의도는 이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시험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x의 개수를 제곱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고, 원점이었으니까 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남지. 이거에 절대값을 붙여준 게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최대값은 결국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적으로 최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잘 안 보여? 어쩌라고? 안 보이면 앞으로 오시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될 때가 분모가 최소가 될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루트 2가 된다라고 풀 수 있어. 일단 풀이는 이해됐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식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좀 응용을 해보면은 되게 더러워지는 문제거든? 어떤 부분에서 더러워지느냐? 지금은 원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주어진 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면은 다 없어지고 숫자만 남아. 그러니까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최소일 때가 최대가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문제를. 얘 밖에 있는 점을 1,1을 주는 거지. 1,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가능은 하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매우 귀찮은 상황이 하나 생겨. 왜 귀찮아지느냐면, 똑같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해 보면 1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데, 뭐 분모에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분자가 A가 남아. 그럼 얘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왜냐면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적으로 최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자가 같이 움직이잖아.
분자도 움직이고 분모도 움직이고. 분모가 최소가 될 때 분자가 최대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의도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풀면은 못 푸는 문제가 있어. 요런 애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얘를 A가 있는 거 없는 걸로 구분을 해주는 거야. 요건 괜찮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면 A 값에 상관없이 지나는 좌표를 찾을 수 있겠지. 그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거꾸로다. 마이너스 1, 1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 1이니까 여기 2사분면에 있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생기는데 원점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지.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원점부터의 거리는 요만큼이 돼. 직선이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요 길이가 돼. 언제 제일 길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중심에서 이 고정되어 있는 점, 이 길이를 직선까지의 거리로 할 때, 그러니까 얘한테 수직이 되는 직선을 만들었을 때 이때가 최대가 될 거야. 요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은 주어진 점,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 이렇게 되면 1,1에서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것도 1,1 직선이 요렇게 되면서 2가 최대값이 돼. 괜찮아? 그냥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x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네? y의 개수가 0이 되면 돼. a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런 형태의 문제다.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는 고정점을 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두세요, 좀. 아, 그렇구나. 쇼보러 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배워서 공부하러 온 거지. 지워도 되겠니? 아직 쓰고 있네. 그래. 시험이 한 3주 남았나? 아마 우리는 수업은 그냥 쭉 있을 거야. 쭉 있고 6월 27일까지 그냥 수업은 하는데 뭐 지원쌤이 얘기를 하시면은 중등 수업 해줄 수는 있고 7월 달에는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고 8월
8월달 수업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은 나중에. 아니, 휴가 때문에. 7, 8월 보통 그럴 때 휴가가 있으니까. 자, 보자. 6번. A는 1,2, B는 3,4.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직선. 자, 이거를 굳이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어.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거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점에 대한 두 점을 이으면은 뭐가 돼? 두 점을 이은 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선분이라고 부르지? 연우야, 힘내. 두 점을 이으면 선분이 돼.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너희들이 이미 배웠었다라는 거.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사실은 거꾸로 배웠었어. 두 점이 있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딱 만들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얘네들의 중점을 찾아서 여기에 수직으로 직선을 쭉 만들어주는 거지. 자, 여기에 수직이야.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아무데나 잡아서 처음 점 두 개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길이 같지? 수직이지? 공통이야. SAS 합동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져. 그러니까 이걸 뒤집은 거야. 한 점에서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그러면은 이 점은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풀이는 이거야.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직선이다. 그 점을 x, y라고 하자.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x제곱이랑 y제곱을 없애고 넘겨주면 미안해, 여기 4y다. 4x 더하기 4y 25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20은 0. x 더하기 y 빼기 5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원래 문제에서 의도한 풀이였어. 원래 의도는. 근데 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 근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으로 발전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제 이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상황이야.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어서 뭘로 할까?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 있어서 마이너스 3,1하고 1, 마이너스 2 하면 너무 숫자가 더러워지겠다. 더 내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점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점과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아라. y는 x제곱 위에서. 이거를 얘처럼 식으로 만들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위에 한 점을 a, a제곱이라고 잡아. 그래서 얘까지의 길이랑 얘까지의 길이가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연우야. 연우야 힘내. 기억 왔잖아. 어? 왔으니까 뭔가 좀 배우고 가야지. 얘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a제곱 빼기 1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차식에 나오긴 하는데 지워질 거야 그거는.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나와. 그러니까 푸는 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얘가 좀 식이 복잡해지면은 점점 이제 문제가 산으로 가는 거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느냐. 자,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중점 더해서 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 근데 얘 둘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1이 돼. 결국 y는 x가 돼.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y는 x 위에 있으면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거든. y는 x랑 y는 x제곱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문제 그렇게 바꾸는 거야 지금.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연우야? 연우야 정신 차려봐. 그렇게 따지면은 x제곱은 x 그럼 뭐 0,0하고 1,1이라고 두 개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1,2와 3,4라고 했으니까 쟤네들의 중점 2,3 얘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 둘 사이의 기울기가 3 빼기 1분의 4 빼기 2 2분의 2는 1이거든. 그러면 쟤한테 수직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 y 빼기 3은 마이너스 x 빼기 2 이거를 정리해도 똑같이 나와. 괜찮니? 그래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아 이거 수직이등분선 찾는 거구나. 이거 같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거야. 물론 지금은 x절편, y절편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x절편도 오고 y절편도 오고 더하면 10이 될 거야. 연우야 많이 힘드니? 오늘따라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네. 괜찮아? 지금 좀 내가 바빠.
또. 자, 다음 질문. 못생긴 애들이 시험지 어제 받았다고 안 풀어왔어. 내가 어제도 한참 걸렸거든, 못생겼다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한테 못생겼다는 그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못생겼다가 아니야. 말 안 들으면 못생긴 거야.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못생긴 거야. 자, 바로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연결되는 문제지?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P가 나타내는 도형. 결국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개념에서 이제 구해보면은 중점은 더해서 반 나누고 더해서 반 나누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구나.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얘한테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1이란 얘기지. y는 x 더하기 요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다. 자, 이 도형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반형으로 고쳐서 거리는 루트 1, 1, 2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1의 절대값. 분자가 2가 되네. 그래서 거리는 루트 2가 된다. 뭐 별거 없지?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낮에 뭐 하고 왔어 지금? 운동하다 왔니? 어? 뭐 하다가? 밤새 게임 했니? 야 그냥 앉아있는 건 어딨어? 그럼 밤새고 있다가 엄마 몰래 하느라고 이제 밤샜단 말은 못하고 엄마가 밥 먹으니까 밥 먹고 그냥 이렇게 TV 보고 여기 있다가 그냥 나온 거야? 이런. 뭐 하다가 밤을 새는 거야 도대체. 일단 좀 정신 차려봐. 어쨌든 지금 공부하려고 왔잖아. 밤 안 샜지? 몇 시에 잤어? 5시? 6시 그때 잤네. 그래도 지금까지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온 거잖아. 아니요. 그럼 뭐? 2시간, 3시간 정도 왔지. 놀다 왔는데. 애들 왜 이러고 살아? 저 밤낮 바뀌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너 3주 있다가 시험이다? 네, 알아요. 왜 그러고 사세요? 그러게요. 아, 죽을까요, 그러면?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은 집에 가서 여기서는 안 돼. 힘들어져. 내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면. 자,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가 AB일 때 13 곱하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심이라고 하는 애는 내저번의 중심이야. 내심은. 근데 원래 내심의 정의는 내저번의 중심이 아니거든. 뭐였니? 뭐? 분사를 까먹었어. 그세 변의 중점을 보는. 중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무게중심이고요. 점. 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 외심은? 자, 얘들아, 이거는 기억은 좀 해줘야 돼.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그걸 중선이라고 불러. 맞는데 중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중선의 교점. 내심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내저번의 중심이야. 그래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아. 외심은 외접원의 중점이야. 외접선이 아니라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무게중심은 사실 2대1만 잘 기억해주면 돼. 2대1. 자, 내심은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변은 결국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뒤에 원에서 이제 쓸 얘기야. 원에서. 우선 내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려볼 필요가 좀 있기는 해. 이 결국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게 두 개씩 나와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각의 이등분선은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고 해서 두 개가 나오거든. 특징은 각의 이등분선 두 개는 서로 직각이야. 무조건. 이건 뭐 너무 간단해. 얘랑 얘랑 각이 같아. 얘랑 얘랑 각이 같아. 다 더하면 180도야. 그러니까 절반에서 더하면은 180도의 절반 90도가 돼. 직선이 세 개가 있는데 y는 x가 뭘 의미하는 걸까? y는 x. y는 x가 의미하는 것은 어딜 지난다? 원점을 지나긴 하는데 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 y는 x가 뭘까? 힌트, 좌표 평면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야. y는 0. y좌표가 항상 0이에요. x 절편, 그건 저만 하잖아. x축이야 이게. 얘가 x축이야. 그럼 y축은 뭐라고 쓸까? x는 0이라고 써 있으면은 y축이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X축하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고쳐서 좀 생각을 해두는 게 좋아. Y는 5분의 12X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5분의 12, 아니지, 여기 12분의 5네. 미안해. 더하기 12분의 20이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2x 플러스 5분의 70이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애하고 이게 x축, 그 다음에 기울기가 12분의 5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2인 직선. 직각이야 여기. 보니까 마침 직각삼각형이야. 이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을 구해라. 요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거든. 이 정의는 이제 좀 지울게. 근데 우리가 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둘게. A, B라고 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Y축까지의 거리는 X축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 B가 되겠지. Y좌표 자체가 X축까지의 거리가 돼.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지금 이 삼각형이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A, B를 구해보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A, B에서 얘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이제 일반형으로 쓰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 A하고 C가 0인 꼴이야 그냥. B가 1인 거고. 그래서 분모가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 그 다음에 여기 A, B를 대입하는데 이게 0이니까 없어져. B만 남아.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거리가 B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 이건 이해됐어? 자, 한번 써볼게. 루트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B의 절대값.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2의 제곱분의 5a 마이너스 12b 플러스 20의 절대값.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2a 더하기 5b 빼기 72의 절대값이 모두 같다라는 얘기야. 왜? 삼각형의 내심이니까 내접원의 중심이고 내접원의 중심에서 각 변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 얘기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거리 구한 거야. 점과 식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3개 구했는데 실제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요건 분모가 1이잖아. 그냥 B의 절대값이라고. 얘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면은 일단 얘가 양수냐 음수냐부터 따져야 돼. 그런 좀 불편한 일이 생겨.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뭐 이거는 그냥 B가 되는 거니까 그냥 냅두고 이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똑같아요 사실. 사실 13인데 굳이 그거 몰라도 되고 지금 일단 없애도 돼. 그럼 이제 5a-12b 플러스 20의 절대값은 12a 더하기 5b 빼기 72의 절대값과 같다.
그럼 얘가 5a 빼기 12b 더하기 20이랑 12a 더하기 5b 빼기 70이랑 같은 거냐? 아니면 부호가 다른 것이랑 같을 거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괜찮니?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7b 플러스 92는 0이다 라고 나와. 그 다음에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이 분모가 13이었단 말이야. 13을 곱하면 요게 13배의 b가 돼. 아까 얘기했지. 원래 절대값이 있으면은 b가 양수냐 음수냐 또 나눠야 돼. 근데 우리는 양수다라는 거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바로 절대값 빼고 13b라고만 쓰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야. 요게 양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들도 연립을 하나 할 수 있겠지. 뭐 한 거냐면 5로 나누고 7을 곱했어. 얘랑 더하려고. 그래서 얘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52b 플러스 110? 120이구나. 얘가 0이 되거든? 그럼 b는 넘기고 나누고 해서 약분해보면 13분의 40이라고 나오고 b가 13분의 40이면 a는 13분의 200, 13분의 52, 148 요렇게 돼.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은 a, b라고 할 때 13배 a 더하기 b 얘랑 얘를 더해서 13배를 하면 그냥 이게 분자끼리만 더해버리면 되겠네. 188이라는 숫자가 나와. 맞니? 그럼 이게 맞을 거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얘를 한번 볼게. 얘는 넘기면 17a 빼기 7b 빼기 5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 넘겨서 a-5b 플러스 4는 0. 여기 숫자가 더러운데? 아무튼 17a 빼기 17을 곱해야 돼. 85b 플러스 68은 0 해놓고 빼면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냐? 78b 빼기 120 이렇게 돼서 b는 또 넘기고 나누고 해보면은 78이면은 13? 13분의 20이라고 나오거든? 그럼 그때 a를 구하면은 13분의 100, 13분의 52, 13분의 48 이렇게 나와. 얘냐 지금 모르겠잖아. 이게 왜 생긴 거냐면은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점 3개까지의 거리가 이 점에서 직선 3개까지 거리가 같아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런 점에 사실 내심만 있는 게 아니야.
밖에 또 있어. 여기서 길이 같지. 이쪽에도 있어. 요렇게 되는 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같아. 밑에도 있어. 큰 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는? 요 세 개의 원이, 이 세 개의 원의 중심, 요 세 개를 당심이라고 불러. 지금은 교육과정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따지냐고. 그렇잖아. 얘가 맞는지 이 계산만 해가지고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 거냐?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얘는 얘랑 절대값 없어지면 그냥 똑같다라는 형태에서 나왔잖아, 식이. 요 녀석을 다시 써보면은 b는 5분의 1a 빼기 5분의 4, 더하기구나. 더하기 5분의 4라고 한 식이 돼. 이게 이 직선이야. 얘가. 그러니까 y는 0하고 5x 빼기 12y 더하기 20은 0의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드는 직선이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b는 마이너스 17분의 7a 17분의 7a 플러스 17분의 9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 직선은 얘네 둘이 같다. 즉 요거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한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의 각의 이등분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요렇게 돼. 그럼 요 밖에 있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구한 거는 요 점에 잡혀, 요 점. 그러니까 아닌 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요걸로 이게 부호가 양수가 되게끔 A, B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내심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안 그리고 할 수 있을까? 계산만으로 하면은 분명히 안 될 거야. 객관식이면 그래도 여기서 이거 없는데? 보기에 이거 있으니까 이게 답이겠지. 이게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괜찮니? 그래서 답은 저거 두 개 더해서 13배 하면 68이라고 나와. 자, 책을 꺼내주시고 연습 문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연습 문제 봅시다. 네, 63, 64. 거기도 풀어오라고 했어. 잘못 푼 게 아니라 덜 푼 거야. 질문 없으면 여기는? 찍진 않은데 143 144
146, 응. 148이요. 이야, 얼마 안 되네. 자, 요건 좀 지울게. 여기 보면은 143번에 마름모가 있는데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3,3과 마름모비의 점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름모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 하고 1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3,3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얘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언제가 될 거냐면 그냥 딱 생각해 봤을 때 요렇게 해서 수직으로 올 때가 제일 짧지 않을까? 요 직선이 수직일 때. 그러면 이 직선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이 기울기는 뭐가 될까? 얘 기울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기울기는 2가 될 거야. y는 2x 플러스 y절편 2. 그럼 최소값을 구해서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서 마이너스 3,3부터 얘까지의 거리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면 5분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절대값 씌워주면 요게 최소값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제일 멀리까지 가야 될 건데 일단 얘가 제일 길지 않을까? 요 점까지가?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얘 0, 마이너스 2야 0, 마이너스 2니까 0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3의 제곱 그럼 m제곱 빼기 m제곱을 구해라. 요거의 제곱은 34 얘의 제곱은 5분의 49 빼면 5분의 170이었을 테니까 121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괜찮지? 최대가 틀렸어? 최소가 틀렸어? 최대. 최대도 여기 직선까지 거리 구했구나. 근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사실 얘도 기울기가 2잖아. 그렇게 구하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는 점이야. 그 길이는. 그러니까 전혀 안 맞아. 144번. x 빼기 y 더하기 1은 0과 x 빼기 2y 더하기 3은 0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 교점을 구하자. 네, 교점을 구해보면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냥. 1,2라고 나올 거야. 교점은. 그래서 교점을 알고 있으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그치? 그냥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냥 만들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주는 거야.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절대값. 난 얘가 1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분자분모가 같은 거지. 근데 여기는 근호가 있고 여기는 절대값이 있어. 이거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겠어? 제곱해 주는 거. 원래 이런 직선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지. 하나밖에 없지. 기울기가 4분의 3이 된다. 4분의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y는 4분의 3x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 요런 직선이 하나 나와. 그런데 1,2를 지나면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이 되는 직선은 2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왜 2개가 되느냐? 1,2라고 하는 애가 있어. 거리가 1이 되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어. 그게 얘야. 근데 또 뭐가 있느냐? 기울기가 없는 애가 있어. 이 상황이 언제 또 나오냐면 원에서 또 나올 거야. 원 밖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의 상황. 그 문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야, 이 점에서 직선이 직선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가 돼? 그런 직선들을 찾아봐. 계산해봤는데 하나밖에 안 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 기울기 없는 애. y축에 평행한 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건 이해됐니? 얘 찾는 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이 y축에 평행한 애 찾는 거. 요거는 내신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야. 많이 놓치거든, 얘를. 우리 질문하는 건 2개 남았으니까 2개 마무리하고 잠깐 쉬자. 6, 8이었지? 이제 남은 게. 6번. A는 6,0, B는 0,-3, C는 10,-8일 때 이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에 대해서 OP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되느냐? 일단 표현을 좀 해보자. 10,-, 저 밑에 있네. 자, 여기가 6,0이야. 여기가 0,-3이야. 10,-8이 여기에 있어. 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괜찮니? 그래서 x 빼기 2y 빼기 6은 0이라고 쓸 수 있어. BC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역시 y절편이 마이너스 3인데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 마지막으로 A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이 6이기 때문에 6,0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찾으면 돼. 그럼 얘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돼.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아까랑 비슷한 작업을 할 거야.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 내접원의 중심을 찾는데 이거는 너네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식을 쓰면서 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거든.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진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얘는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 둘의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 x축의 평행한 게 나와. 자, 한번 볼게.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어딨냐? 얘하고 얘니까 요거랑 요거. 자, 루트 5분의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루트 5분의 a 플러스 2b 플러스 6의 절대값 요렇게 나와. 그래서 얘네가 그냥 같으면 마이너스 4b는 12, b는 마이너스 3. 상수. 아, b가 마이너스 3이면 무조건 되나 보다. 이 a는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다. a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되는데? 나 여기에 10이라고 썼니? 6인데. a는 0. a는 0. x는 0. y축. y축 아니면 y는 마이너스 3. 이게 나오는 거거든. 당연히 지금 모양을 보니까 이쪽이 아니네. 일단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하는 얘기야. b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가지고 와보자. 그럼 이제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야. 지금 요 식이거든. 얘는 요 위에 있는 게 왼쪽 거야. 루트 5분의 a 플러스 6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요거 없어지네 또. 얘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5분의 2a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쓸 건데 우리 보다시피 a라는 애는 양수잖아. a가 양수니까 그냥 a라고 써. 자, a가 2a 마이너스 15야. a는 마이너스 a는 15가 돼. 이건 아니겠지. 요거는 저 위에 있을 거야. 저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5가 되면서
3a가 15니까 a는 5라고 나와. 아, 저 위가 아니라 옆에 있는 거겠구나. a가 15, x좌표가 15인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걸 그린 거고 얘는 요거야. 5,3이야. 그래서 따라서 이 중심 P는 5,3인 거고 원점부터의 거리를 구해주면은 루트 34라고 나오는 거지. 됐어? 네. A가 15다라고 하는 애는 요 밖에 있는 원이야. 요렇게 있는 원의 중심. 요렇게 오고. 이게 15인 거여서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그림을 그려준 거야. 이런 원을 총 4개가 나와야 돼. 내심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3개가 나와. 됐어? 이거를 구분하려면은 그려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요 점을 보고 여 6이잖아. 15면은 확 넘어가잖아. 이걸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 좌표를 알면. 자, 8번.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y는 a가 2등분한다. a의 값을 구해라. a가 1,4고 b는 0,-1이고 c는 2,0이야. 그려보자. 그려보면 1,4 0,-1 2,0 요렇게 연결을 해서 만든 삼각형이 있어. 얘 넓이를 y는 a라고 한 애가 2등분한대. y는 a라고 했으니까 x축에 평행한 애지. x축에 평행하게 쓱 그어봤더니 넓이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부터 해주는 게 좋으냐면은 ABC의 넓이부터 구해야 되거든. 전에 한번 얘기했지. 이 신발끈 공식이나 이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거라고 봐.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1, 1, 4, 1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5, 10에서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빼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 괜찮아? 그래서 이게 2분의 9라고 한 넓이가 나와.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5x-1이 돼. y는 5x-1이 돼. 그래서 y가 a일 때의 좌표가 뭐가 되느냐? y가 a면은 1 넘기고 5로 나누면 되거든. 5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돼. 그리고 x절편 2,0을 대입해서 보면 플러스 8이라는 게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y좌표가 a니까 빼고 나누고 해서 4분의 8 마이너스 a라고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의 절반이 돼야 되거든.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은 밑변의 길이가 돼. 높이. 원래 여기 높이가 X축을 기준으로 보면 4였거든. 거기서 A만큼을 빼는 거야. 이게 높이가 돼. 그 결과가 2분의 9의 절반과 같더라. 괜찮니? 자, 2분의 1 하나 날려주고 통분부터 해볼게. 20분의 40 빼기 5a 빼기 4a 빼기 4 곱하기 4-a가 2분의 9가 되네. 36 빼기 9a 곱하기 4-a는 20을 1로 곱해. 90이라고 나와.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9로 묶을 수 있지. 그럼 4-a가 나온다? 그래서 9로 나누면 4-a의 제곱이 10이야. 그럼 a를 구할 수 있겠지. 뭐 이걸 전개해서 근해 공식으로 구하든 이미 완전제곱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든 구해보면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 자, 그럼 a는 4 플러스 루트 10일까? 4 마이너스 루트 10일까? 자, 4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하면은 4보다 위에 있게 돼. 안 만나지? 그래서 마지막에 아래에 있어야 4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10만 답이 돼. 까지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야. 괜찮니? 5분만 쉬자. 내 마음이야.
난 수업을 더 할 거야. 할 거야. 내가 좀 성향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남들 수업하기 싫다고 하면은 수업을 더 하고. 나 순간 친구랑 치는 드립을 칠 뻔했어. 뭐?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하기 싫은데 해야지. 어떻게 하냐. 하고 싶다고 하면 안 하나요? 하고 싶다면 해줘야지. 안 할 건데요? 거부. 내 마음이야. 자, 원. 기막기막. 원이 뭘까요? 저는 원이에요. 원은 동그란 게 원이지. 근데 이제 동그랗다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 동그랗다. 뭐가 동그란 거야? 저거 자석. 이런 거? 제 카메라엔 안 보이니까. 이런 거? 네. 이거 어떻게 만든 걸까? 아주 잘 맞추고 그게 이제 원의 정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만드냐면은 가운데다가 뭘 딱 해 잡아. 그리고 돌려. 그러면서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딱 붙잡아 놓고 돌리면서 자르면 거리가 계속 일정하게 될 거 아니냐. 그걸 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원은 있지. 기원전부터 계속해서 있던 개념이야.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들이 제일 만들고 싶었던 도형이 원이야. 못 만들어. 왜 못 만들까? 맞아.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 우리는 원에 대한 개념은 있거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원래 사람은 있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때 낙담할 수 있어. 거꾸로 지금은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을 갖게 돼. 이게 입장 차이거든. 딱 정말 그 애매한 차이인데 이게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전 수학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수학 안 할래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 상태야. 반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그래도 좀 오를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면은 공부를 하겠지. 지금 성적이 안 좋아도. 원 얘기하다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원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는 도형이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모은 게 원의 정의거든. 못 만들어. 우리는 완벽하게 원이 됐다. 완벽한 구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분자단위로 들어가서 보면은 절대 원이 될 수가 없거든. 울퉁불퉁해.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잖아. 원이 아니야. 태양은 둥글게 보이지? 태양 본 적 없어? 달 본 적 없어? 있잖아. 둥글게 보이잖아. 그게 진짜로 둥글까? 그게 아니거든? 달에 보면 크레이터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지. 태양은 덩어리져 있는 그런 고체는 없어. 태양은 기체가 계속 타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계속 폭염이라고 해서 계속 막 뻥어졌다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푹 꺼져 있기도 하고 기체가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커졌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완벽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원처럼 보이는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수학자는 아니야. 난 그냥 수학을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 너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이지 수학자라고 하기에는 아주 모자른 사람인데 이제 저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향 같은 거야. 개념 자체는 기원전부터 이미 인류가 생각을 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개념인데 만들 수가 없어.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사실 상상 속에만 있는 도형이고 그래서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워. 자, 원은 평면에서의 도형이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것. 이게 원이라고 하는 애야. 이 한 정점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센터 혹은 센트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중심은 C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 같은 거리에 있다.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반지름은 보통 R로 표현하는데 영어로 radius라고 얘기를 해. 이 얘기까지 전에 다 했었을 거야.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제 XY라고 놓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은 원의 공식이 등장하는 거지. 중심 A, B 반지름 R.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된다. 그대로 정의해서 공식이 나오는 그런 애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거든. 하나는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원이 나오는 거. 수학에서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뭐는 0이다. 이꼴로 만드는 걸 전부 다 일반형이라고 불러. 얘가 원이 되기를 원해. 원이 되려면은 완전 제곱식 2개,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는 거야. 아, 더하기구나 이거. 요렇게 요렇게 나와.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공식으로 이걸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4y 더하기 3은 0이다. 얘가 원이니? 라고 물어보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반지름이 루트 2겠네요. 양수지? 그럼 얘는 원이 되는 거야. 얘가 원이 되느냐 물어보려면은 다른 데는 됐고 요 부분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게 양수가 되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4y 빼기 k가 0이야. 이거 원이야. 라고 얘기하려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k 더하기 5. 아, 이게 양수면 되는구나.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다.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긴 괜찮니?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식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개념이 있어. 좌표평면에는 축 몇 개 있어? 2개 있어. x축하고 y축하고. 그럼 축에 접하는 원도 x축에 접할 거냐? y축에 접할 거냐? 혹은 둘 다 접할 거냐? 세 가지 경우를 다 봐야 되는데, 자, 먼저 x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거든. x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형태가 되더라. x축 위에서
혹은 R에서 접하게 될 건데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반지름은 X까지의 거리야. 얘는 중심의 Y좌표가 양수니까 그대로 Y좌표 자체가 반지름이 될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중심의 Y좌표가 음수잖아. 그 음수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될 거야.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X좌표가 양수고 그게 바로 반지름이 돼. 왼쪽에 있으면 중심의 X좌표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반지름의 역할을 해. 그래서 이때는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 괜찮지? 자, 둘 다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두 개의 축에 모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부러 원의 크기를 좀 다 다르게 그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1사분면에 있으면 X좌표, Y좌표가 둘 다 반지름이 되지 않을까? 다 양수니까. 맞니? 그래서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쓰면 돼. 2사분면에 있으면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X 더하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써. 3사분면은 둘 다 음수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4사분면은 Y만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문제가 좀 간단한 문제여서 야 이거는 어떤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보통 1,2를 지난다. 자, 1,2는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에 있지. 그럼 이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다가 1, 2 대입해서 반지름 R 2개 구해가지고 써주면 돼. 이해는 되지? 만약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3이래. 마이너스 2,3, 2사분면이지. 그럼 2사분면식에다가 마이너스 2,3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내용 자체는 이게 다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몇 사분면에서 만나는 건지 좀 꼬일 때가 있어. 어떤 문제가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또 나온다. y는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거냐면은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는 애는 결국 중심이 y는 x 위에 있게 돼.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는 두 개의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게 돼. 요건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를 푸는데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어. 얘는 x축이랑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만날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생긴 애거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기 위해서 y는 x라고 하는 선을 그어. 교점을 구해. 두 개가 나오지. 이 두 점에서 원을 만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된다라는 거야. 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을 만들어. 만나는 두 점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 하나만 있을 때는 식이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 두 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나오면 몇 사분면인지를 알면은 식을 먼저 써놓고 대입하는 게 나을 거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y는 x 위에 있구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구나. 이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돼. 괜찮니?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지금 한 30분쯤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기 필수 문제나 확인 체크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예전에 다 했던 거니까 76쪽에 있는 건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아마 그것만 안 했을 거야 내가. 요번에는 빼는 거 없이 간다 그랬잖아. 그 앞에까지는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76페이지에 10번. 여기 일단 이름부터 하나 써볼게. 이거를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해. 아폴로니오스. 이건 너네들이 그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제 술래야.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다은이를 잡으려고 뛰어가. 그러면은 다은이는 안 잡히려고 막 왔다 갔다 하겠지. 내가 이렇게 다은이를 쫓아가고 있어. 다은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네? 그러면 나는 다은이가 있던 자리까지 가가지고 꺾어서 가야 되겠니? 바보지? 어떻게 돼? 살짝 앞에. 다은이가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나는 여기를 노리고 가야지. 말이 될까? 아니야. 우리 본능적으로 얘가 요렇게 가면은 한 이쯤에서 만날 것 같아 생각하고 일로 가는 거야. 어차피 얘 도망가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이게 남자애들 같으면 다른 예를 들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축구 좀 하나? 운동 별로 안 좋아하나? 어떤 걸 좋아해? 축구 좋아해? 애들이랑 축구할 때 친구가 이제 여기 연우가 있고 여기 친구가 있어. 이제 앞으로 갈 거야. 그럼 내가 패스를 해야 되면은 얘한테 그냥 바로 주면 될까? 뛰어가고 있어 지금. 둘 다 앞으로 막 가고 있어. 오른손잡이지? 오른손 오른발. 그럼 이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여기 연우가 있어. 얘한테 공을 좀 이렇게 주려고 해. 그럼 얘 있는 자리를 보고서 차면은 될까? 안 되지. 어디 차야 돼? 조금 앞에다가 차야 되겠지. 왜? 공도 더 빠르니까 요렇게 앞에다 차면은 가는 동안 얘도 올라올 거란 말이야. 이 개념이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 개념이야.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맞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 2가 있는데, AP 대 BP가
2대 1이 되는 P의 넓이를 구해라. 저 P가 움직이는 모양이 뭐가 되느냐? 자,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무슨 모양이겠어? 원이야, 원. 어떤 원이 되느냐 이런 거지. 이 어떤 원이 되는 거냐면은 일단 우리는 P의 좌표, 우리가 알아야 되는 P의 좌표를 그냥 XY라고 두면 돼. 얘가 XY면 AP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BP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요게 2대 1인 거야. 그럼 내양의 곱 외양의 곱 하면 되겠지. 근데 둘 다 근호 있잖아. 뭐 해주면 좋겠어? 제곱해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제곱하면 얘들도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4, 1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 1을 곱하면 이거 제곱해서 전개할 거야 지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얘 제곱해서 전개하는 거에다 4를 곱할 거야. 4x제곱 빼기 16x 더하기 16 4y제곱 빼기 16y 더하기 16 다 넘기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빼기 18x 빼기 18y 더하기 30은 0이다 이렇게 나와. 3으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괜찮니? 그래서 원이 나온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었거든. 외분이라는 개념을 알면은 정말 쉽게 푸는 요령이 있어. 근데 지금은 외분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쓸 수가 없고, 요거는 이제 내년에 충분히 연습이 된 애들로 이제 반이 구성이 되면은 그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옛날 교육과정에 외분이라는 게 있어. 요거 한번 해봐. 그런데 이걸로 하면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너네가 내 수업을 안 듣거나 혹은 듣더라도 이제 요런 내용들을 전혀 안 하고서 그냥 처음 배우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참 애매해.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를 그냥 얘기해주기도 뭐하고 괜히 해줬다가 시험에 쓰면 감점될 것 같고 아무튼 말로는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너네에게도 좀 연습은 했으니까 외분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이용하면은 요걸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걸로 얘기해주긴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오늘 숙제는 당연히 연습 문제 한 장이야. 오늘 건 하고 시험지 역시 한 장짜리 하나 줄 거야.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 하자.